올랐던 이유 자체가 트럼프에 대한 대통령 당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것이지 지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작년 11월 대통령 초에 당선 이후 지금까지 테슬라의 펀다멘탈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성적도 좋지 않았어요. 지난밤에 뉴욕장 보느라고 좀 피곤하긴 했는데 아침에 힘차게 출근했다 이런 분들 많으시죠? 왜냐? 주가가 오랜만에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긴장했던 FOMC에서 경기 침체 그거 아니다 이런 발언도 나왔고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테슬라와 엔비디아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블루닷 AI 강정수 박사와 함께 산업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올해 그 뉴욕장이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뭐 온 사방에 싸움을 거니까 증시가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엔비디아가 통상 매년 하는 그 개발자 회의 GTC를 하면 할 거라서 오르고 키노트 스피치에서 어떤 비전을 제시해서 오르고 신제품 나오면 오르고 다 오르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기분 좋아서 한 번 더 오르고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는 간밤에 FOMC 버프 받은 거 외에는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GTC 행사에서 젠슨 왕이 2시간 동안 연설을 하고 그 직후 3%가 떨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을 여러분 가지셔야 되는데 투자자가 바라보는 GTC와 AI 경제나 기술자라든지 엔지니어가 바라보는 이번에 발표가 조금 평가가 달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엔지니어 관점에서 볼 때 반도체 시장이라든지 AI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에 대해서는 너무나게 멋지게 체계적으로 그림을 잘 그려줬다고 볼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양자 역학 부분에,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부분에서도 하이브리드로 가겠다. 그래서 보스턴 양자 연구소를 만들겠다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아주 잘 보여줬습니다. 근데 투자자가 보기에는 네. 가장 답답했던 게 뭐냐면 블랙일 좋은데 작년에도 블랙일 작년에 생산한다 해서 공급한다고 했는데 못했고 네. 올해도 지금 하고 있다긴 하고 있는데 주문 물량이 무려 320억 개라 그래 320만 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블랙웰이. 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주문 물량을 얼마만큼 언제 다 메꿔줄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양산 언제 해서 납품 언제 하는데. 그렇죠. 그걸 얘기를 안 하고 있지. 예를 들면은 네. 뭐 X.AI 일론 머스크가 만든 회사에서는 지금 30만 개의 블랙웰을 주문했다 그래요. 선주문을. 네. 그런데 한 개도 아직 배달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니 뭐 장인 정신으로 한 땀 한 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코멘트가 없었다. 그냥 TSMC와 같이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만 얘기했지. 그러니까 TSMC가 물론 생산을 하는 거지만 그래도 설계자는 엔비디아니 그렇죠. 설계가 복잡해서 못 만드는 건지 뭔가 꼬여 있는 건지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해주니까 왜 저 부분은 왜 얘기를 안 할까? 그래서 뭐 이게 뭐 기자회견을 해서 질의응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2시간 동안 한 명이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서 공급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공급을 속도를 낼 것인지 확대할 것인지 공급 물량에는 아무런 걱정을 이제 안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멘트가 없었다. 이것이 투자자들이 실망하게 된 부분인 거고 이것이 주가를 하락시켰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오늘 아침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올랐던 거는 다 파월의 힘이라고 저는 파월의 힘빨이라고 말빨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젠슨 왕 CEO가 그리고 저는 올해 GTC에서 요거 좀 마음이 싱숭생숭한데 했던 게 사람이 약간 그 알맹이가 없는 말을 있는 양 하려면 말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가 화려해지고 네. 그러니까 2시간 동안 키노트 스피치는 원래 요약해서 하는 건데 그걸 2시간을 한다는 것도 좀 어색하기도 했고 말을 이렇게 화려하게 하지 두갈식으로 안 하고 둘렀다 오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또 기대했던 건 뭐냐면 이제 딥시크의 충격에 따라서 무언가 전체적인 판의 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 딥시크가 긍정적인 자극이 돼서 앞으로 추론 시장은 100배 더 커질 거다. 뭐 이 정도만 얘기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근거는 그 근거를 좀 댄다거나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딥시크가 나와서 경제적인 어떠한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한 화두가 떠오르고 있는데 엔비디아도 그게 가능하다. 즉 이렇게 비싸고 좋아지는 블랙엘 그리고 이제는 블랙엘 울트라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루빈이라는 것이 또 나오고 그다음엔 또 루빈의 넥스트가 나오고 또 그다음에까지 파비안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얼마나 효율적이면서도 좋은 것인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좋다. 성능이 60배 늘어났다. 뭐 50배 늘어난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지. 이 성능 대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경제성에 대해서는 코멘트가 없었다라는 부분도 조금 실망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예 대한민국에서 박연미가 하는 생각을 아메리카에 있는 젠슨 황이 못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가 가려운지 제일 잘 알 텐데 그 답을 못 가져왔다는 거는 딱히 가져올 답이 없었다로도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GTC에서 제시한 비전 이런 것들이 뭐 기술의 발전 그거 이상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 시점이 온 거네요. 어쩌면 근데 사실은 놀라운 능력이에요. 예를 들자면 블랙엘 울트라만 해도 기존 H100 지금도 H100 한국도 구하기 어려워서 한국은 뭐 나라가 나서서 2만 장 구하니 뭐 이러고 있는데 이거를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10만 장, 20만 장씩 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후퍼 100보다 지금 68배의 성능이 이번 울트라 같은 경우 하반기에 나온 건 좋아진다고 하니 성능은 사실은 상상 이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베라 루빈 같은 경우는 뭐 또 900배가 좋아진다고 하니 저는 수치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저렇게 좋은 것 그러니까 GPU가 두 배가 더 들어가고 그러니까 훨씬 더 커져라 세져라 이런 분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엔지니어 입장이나 AI를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정말 이제는 AI도 빠른 속도로 좋아지겠다. 그러니까 만들 수 있겠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X.AI에서 그록을 만드는데 1년 9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른 업체에서는 4, 5년 걸려서 하는 일들을 왜요? 20만 개의 칩을 유니까 그렇게 됐던 거거든요. H100을. 그것처럼 블랙엘이 있으면 블랙엘 몇 개만을 갖고도 블랙엘 울트라 몇 개만을 갖고도 그다음에 나오게 될 뭐 파인만 같은 거를 몇 개만 가져도 지금에 있는 성능의 AI는 금방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러한 기술에 대한 어떤 발전 속도는 빨라지겠다라는 전망은 제시한 건 맞아요. 그리고 이제는 데이터 센터라는 단어를 지금까지는 써왔는데 그런 단어 쓰지 말자. 우리 이거를 AI 팩토리라고 하겠다. 아니 뭐 신문을 뉴스페이퍼라고 부르면 뭐가 달라집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운영 체계도 이제 자기네 만들겠다. 그래서 다이나모 또는 디나모라고 하는 운영 체계를 또 선보였다라는 부분에서도 좀 자신들은 칩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 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노하우 부분에서도 효율적으로 전기를 효율적으로 쓰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고 이 냉각 방식을 이번에도 이제 이렇게 바꿨는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기술의 부분에는 정말 디테일한 하나하나까지도 다 신경 쓰고 있고 다 개발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줬어요. 그래서 사실 AI 인프라스트럭처 우리가 말해서 고속도로 놓고 철도 놓는 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다. 여러분들 여기서 서비스 만들어서 세상을 바꿔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다 여러분들로 하지 말고 우리가 로봇하고 자율주행은 또 우리가 하겠다. 뭐 이런 식의 부분에서 이번에는 1월 초에는 또 CES에서는 이 토요타랑 같이 하겠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GM하고 같이 하겠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실제로 엔비디아가 자신들의 비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협력 파트너들도 하나씩 증가하고 있다는 걸 입증했다는 부분에서 뭔가 허황된 얘기만 아니라 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은 보여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투자자 입장도 다른 거죠. 이게 그 GTC라는 게 연례 개발자 회의니까 기술의 발전 상황을 설명하는 게 맞기는 한데 지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투자자들은 이제 갈급해서 여기는 이제 주막인 거예요. 그 주막에서 파스타를 파니까 안 팔리는 거죠. 주막에서는 이 막걸리에 어울리는 파전을 어떻게 팔아서 수금할 건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수금 스케줄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대량 양산 스케줄, 램프업 스케줄이 안 나와서 이런 것들이 좀 그 고민이 되는 건데 그럼 박사님 이런 상황 종합할 때 엔비디아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술 좋은 거 누가 몰라? 근데 돈 계속 이런 속도로 벌 수 있어? 이거가 궁금한 거잖아요. 박사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저는 그러니까 이 TSMC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생산 공장을 그러니까 즉 그 파운드리를 얼마나 확충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에서는 더 이상 이러한
고성능의 GPU를 생산하는 속도를 더 이상 빠르게 못 만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에 있는 지금 짓고 있는 파운더리가 언제 오픈하느냐, 또 미국에 짓고 있는 TSMC의 파운더리가 언제 오픈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고, 이 부분들이 대개 언제냐면 다 2026년과 2027년이라는 거예요. 올해는 아니네요. 그렇죠. 올해 더 찍어내고 싶어도 공장을 증설하지 못하는 이상 못 찍어낸다라는 거고, 지금 TSMC는 풀 가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매출의 증가라는 것은 현재로서는 이미 모든 기업 물건이 없어서 못 살 정도니까, 지금은 수요가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를 못 쫓아가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엔비디아의 매출의 증가들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매 분기마다 막 30%씩 올라가지고 1년에 막 200% 오르고, 네. 이거는 현재로서는 어렵다. 즉 이것은 TSMC가 파운더리가 공장을 증설해야만 한다라는 걸로 본다라면은 지금 정도의 높은 고수익률은 유지할 것이고, 어느 정도의 매출 성장률 10% 20%씩은 가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높은 성장률 뭐 30%씩 분기마다 성장하는 것, 이걸 바라보기엔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히려 엔비디아의 주식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미국 경제의 방향성 또는 미국 전체 주식시장의 방향성, 즉 이것이 지금의 저점이냐 아니면 저점의 시작이냐, 뭐 이러한 부분에 지금 논쟁이 있는 거고, 네. 오늘 파월 같은 경우에는 저점의 시작이 아니라 그냥 일시적인 저점일 뿐이다라고 트랜지토리얼 일시적이라는 네. 표현을 썼던 거에서 우리가 좀 또 파월이 틀릴 수가 있죠. 파월은 또 지난번에도 과거에도 2020년에도 지금 물가 오른 것 일시적이야 코로나에. 근데 계속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무조건 믿을 수는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주장도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다. 엔비디아 투자하신 분들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러나 엔비디아는 엔비디아 스스로의 힘만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회사였는데, 맞습니다. 이제는 쓰리 쿠션이 필요하구나. 요거는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업황 전망이 나쁜 건 아니고 네. 대량 양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 거시경제 변수의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그래도 양반이에요. 하락폭이. 테슬라, 야 테슬라가 지금은 다시 좀 올랐습니다만 220불대까지 가는 거 보고 현기증 난다 이런 분들 많았을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대선에서 당선되기 전 가격이 240불인데 네. 그동안 버프 다 토해내고도 220불, 이게 말이 되나 했던 그런 분들 많은 상황에서 테슬라 주가는 왜 이렇게까지 가야만 했던 것인가? 이 네.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저는 물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죄송한 얘기지만 더 내릴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 더요? 네.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올랐던 이유 자체가 트럼프에 대한 대통령 당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것이지, 지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작년 11월 대통령 초에 당선 이후 지금까지 테슬라의 펀다멘탈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성적도 좋지 않았어요. 1분기. 예, 네. 그러니까 특히 작년 4분기도, 그러니까 작년 2024년 총괄도 2023년 대비 자동차 판매량은 아주 적은 수치지만 마이너스 1.1%가 감소했거든요. 이러면 주가가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고, 근데 그날 발표하는 날도 일론 머스크가 6월 달에는 로보택시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가가 올라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계속해서 기대감으로 지금 이렇게 끌고 가는 건데, 우선 기대감들이 많은 충돌을 받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지금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는 걸 두 가지 이유에 지금 논쟁이 있거든요. 첫 번째 논쟁은 많은 언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와 함께 하다 보니까. 미움받을 용기가 지나치다. 그렇죠. 네. 특히 뭐 유럽 같은 경우에서도 영국 정치에도 한마디 하고, 독일 정치에는 심지어 극우 정당에게 같이 한번 토론도 하자고 얘기를 니마 하고.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탈리아 정치에 대해서도, 이탈리아 지금 정부 자체가 극우 정당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를 막 칭찬하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여러분들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지금 해고의 그 앞으로 물결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더 해고할 거다. 6만 6천 명 잘랐는데. 네, 근데 네. 더 해고할 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사람들은 그러면은 잠재적으로 저도 될 수 있는 거고 불안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위기 의식이 되게 커지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정책 그러니까 반발들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테슬라 매장을 지금 불태우고 있는 거라든지 공격하고 있는 거라든지, 이래서 테슬라에 대한 보이콧, 그러니까 이 물건을 거부 운동이, 그러니까 소비 거부 운동이 지금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서, 그리고 심지어는 중국까지 확산되고 있어서 이것이 테슬라가 판매량이 떨어지는 거고 주가가 떨어지는 거다.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네. 이것도 많은 언론에서 사실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모델 Y가 페이스리프트를 하는데 이 역사적으로 볼 때는요. 1920년대에 있었던 100년 전에 있었던 모델 T, 포드의 모델 T가 모델 A로 바꿀 때 한번 공장을 다 쉬었어요. 다 쉬고 몇 개월 동안 그때는 되게 길었죠. 거의 6개월에 가까운 동안 공장을 쉬면서 개조하면서 아무것도 생산 안 하고 모델 A를 그쵸. 생산했거든요. 라인을 재조정해야 거기에서 새 차를 만들 테니까.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사실은 새 차가 나온다는 얘기를 계속 비밀로 감추고 구형 그러니까 보통 라인이 한 6개가 있다면 네. 5개에서는 구형 모델을 계속 만들고 1개의 모델에서 신형 모델을 계속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이 라인이 완벽하게 돼서 흔히 말해서 수율이 좋다는 것이 판명이 되면은 두 번째 라인을 또 쉬고 이렇게 옆으로 가고 하나씩 해서 어느 정도 세상에 공개될 때쯤에는 반 정도는 양산 체계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공개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저는 진짜 1월 달에 예약 판매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1월 달에 예약 판매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언제부터 배송이 되냐면 3월부터 된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정말로 4개의 공장 모델 Y를 만들고 있는 텍사스하고 프리먼트 캘리포니아 공장하고 상하이 공장하고 베를린 공장을 다 쉬었습니다. 다 하시고 포드의 모델 T에서 모델 A를 가면서 한꺼번에 다 셧다운하고 그다음에 2주 동안 아무것도 생산 안 하고 그다음에도 전체 라인을 갖다가 수율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이거 완성하는데 6주에서 7주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6주하고 7주 동안은 모델 Y가 제대로 생산이 안 된 거죠. 거의 2달 동안 차를 안 만들었으면 차를 만들어야 팔죠. 근데 모델 Y가 여러분 어떤 차냐면 공식 통계가 이제 2024년 거도 나왔는데 2023년, 2024년 더 월드 베스트 셀링 카예요. 와. 그러니까 내연기관 전기차를 다 합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고요. 엄청난 기록이네요. 네, 엄청난 기록을 갖고 있는 차를 2달을 쉬어버리면 테슬라의 매출이 반토막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모델 Y가 전체 테슬라 매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대수로만 볼 때도 65%인가 그래요. 그럼 이 65%를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 이런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주가가 떨어졌다라고도 이해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전자도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정책 반감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거고 정말 테슬라 매장을 불태우는 사람들이 지금 존재하는 거고 민주당 의원들은 나는 이 차를 팔아버릴 거야 막 이렇게 테슬라 일론 머스크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이러는 거 봐서는 그리고 사람들이 스티커 붙이고 기아의 EV4인가요? 미국에다 광고하는데 딱 붙였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크레이지해서 우리는 이 차를 탄다. 뭐 이런 식으로 고맙긴 한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공격적인 마케팅도 하고 있어서 근데 이거는 정상적인 모델 Y가 판매되는 그러니까 시기였다라면 개량화할 수가 있죠. 아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분위기로 매출이 몇 퍼센트 줄었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테슬라 경영진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일론 머스크가 욕을 먹을 거라고 비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싹 멈춰버리니까 도대체 원인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 보니 저렇게 안 팔린다고 이러면서 테슬라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결과가 언제 발표되냐면 1분기가 끝나는 4월 1일 날 보통 4월 1일이나 2일 날 여러분 한 분기에 전체 그러니까 매출순을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4월 말에 가서 실적 구체적인 이윤이라든지 매출 규모라든지 이런 걸 발표하잖아요. 그럼 이 두 번의 발표가 좋을 수가 없잖아요. 이 발표까지는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4월 말까지는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긍정적인 요소는 3월 첫 주부터 중국과 유럽에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 한 달만으로는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대기 수요가 있었을 테니까 미리 주문한 선주문이 있었을 테니까 그런 것이지 일론 머스크에 대한 CEO 리스크 때문에 줄어든 건 맞아라고 주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CEO 리스크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2분기 가서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심으로 두고 봐야 하는 게 현재 테슬라의 상황이네요. 그렇죠. 차량 판매도 돼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AI가 중요해도 AI는 지금 일론 머스크가 6월 달에 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작년에도 8월 8일 날 로봇데이 한다고 그랬고 10월 달에 했잖아요. 아니 뭐 한다고 했다가 뒤로 미룬 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번 6월이 아니라 8월로
또 연기돼도 너무 충격받지 마셔라. 그래서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있고 네. FSD가 통과되기 전까지는 이 테슬라 주가가 오르기가 좀 어렵다. 그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는 이제 모델 Q가 상반기에 나온다 그랬지만 아마 7, 8월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가형 차량이죠. 이 저가형 차량이 또 사람들이 와, 나 저거 사고 싶어 할 정도의 매력을 갖게 되느냐, 매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면 주가는 저는 다시 상승할 거라고 보지만 아무리 좋은 일이 모든 것이 좋은 경우로만 진행이 돼도 네. 저는 480달러까지 최고점까지를 다시 회복하기는 불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아, 그럼 얼마까지 보고 오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해 안에 400달러는 회복할 수 있다. 아, 400불. 그러니까 모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네. 것이 잘해서 모델 Y가 잘 팔리고 새로 나오는 모델 Q도 잘 팔리고 6월달은 아니지만 그래도 7, 8월에 이 비감독 이것이 통과가 로보택시. 되고 로보택시가 네. 통과가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시나리오대로 진행된다라면 저는 뭐 400달러까지는 가까이는 회복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더 기대할 수 있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언슈퍼바이즈드 즉 비감독이 통과가 됐다라는 것은 이 서비스가 확장될 수도 있는 거고 비감독이 통과돼야 포드나 이런 데서는 협상을 할 거거든요. 우리 테슬라의 FSD를 포드에도 장착을 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는 협상이 진행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다려 보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이제 거시경제 상황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네. 아,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오히려 저는 생각이 정리가 되는 게 착해지면 되고 공장 돌아가면 되고 네. 그럼 공장 돌아가고 일론 머스크 착해지면은 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또 어제 파월 때문에 올랐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미국 연방법원에서 도지가 하는 일, 미국 네. 그 효율성 위원회가 하고 있는 일을 우선 스톱시켰습니다. 그리고 요새 말을 많이 안 해요. 전보다. 네, 네. 맞아요. 조용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일론 머스크가 일할 수 있는 그 날짜가 365일이 아니거든요. 공식적인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 공무원이기 때문에 네. 지위가 180일입니다. 아우, 다행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빨리 끝나라 180일. 그거 어떻게 좀 단축됐으면 좋겠는데 끝으로 박사님 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정말 강력한 무기가 FSD인데 그거 가지고 엄청난 돈을 버는 건 아니고 지금 일단 하드웨어인 차를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얘기는 앞서 해주셨고 FSD 시장에서도 중국 차들이 저희 거 무료로 막 넣어드릴게요 하면서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벤츠도 지금 중국에 있는 모델 허사이 거 네. 갖다 쓴다고 했고 이런 상황 속에서 FSD에서는 테슬라가 최고야. 이거 해자로 유지할 수 있어요? 저는 중국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0에서 1을 만드는 거는 어려워한다.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는 미국이 잘한다. 아, 솔직하다. 근데 1에서 10까지 가거나 1에서 100까지 가는 건 우리가 더 빨리 갈 수 있다. 진짜? 이것이 이제 네. 딥시크가 보여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잘하는 사람들 모방하는 것. 이거 정말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를 사실 중국에서 허용한 것도 중국 사람들이 똑같이 모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의 옵티머스도 중국에서 똑같이 네. 모방하면서 휴머노이드도 정말 엄청난 속도로 쫓아오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국의 경쟁력은 정말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율주행도 저는 쫓아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또 중국이 가지고 있는 도로망에서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이 데이터들 도로 데이터들 사실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그렇죠. 뭐 엔비디아에서 가상 공간에서 물리적 AI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연습한다 그래도 실질 데이터가 많아야 되고 중국에서 그 수많은 경우의 수 뭐 어떤 데는 어떤 그 성에 가면은 신호등이 5개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모양도 삼각형으로 돼 있고. 디테일하다. 그래서 네. 뭐 이런 상황 속에서 네. 그리고 그렇잖아요. 상하이에서 운전 잘하는 사람이 베이징 가면 운전 절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중국이 대단히 성마다 도시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진정한 학습을 한 중국의 자율주행이 정말 빵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네. 부분에서 무시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테슬라가 여러분 거꾸로 기술 이러한 이 보너스를 받으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만 네. 전 세계 시장을 100%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장악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한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지금까지 블루닷 AI 강정수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